보통 암은 중년층 이상에서 자주 발병한다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위암 발병률이 줄지 않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조기 발견이 어려워 더 위험할 수 있다는데요. 네, 오늘 닥터헬스에서는 한양대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박찬혁 교수와 함께 젊은 층을 위협하는 위암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 등의 변화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속쓰림 아니면 소화불량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좀 그냥 위험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층의 위암 발병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암 환자의 진단 시 평균 연령은 60대 중반이고 위암은 주로 중년층 이상에서 발병하지만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서도 위암이 종종 진단됩니다. 네. 연령별 암 발생률 순위를 비교해 보면 위암은 30대 초반과 후반에 각각 4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사람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히 진단되는 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위암은 발생률 대비 사망률도 높습니다. 30대의 젊은 층에서는 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60대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30대의 암 사망 원인 중 1위가 바로 위암이고 따라서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위암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위암하면은 헬리코박터균 생각나거든요. 이 발암 물질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감염이 되는 거죠?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헬리코박터 감염과 위암의 발생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추정하기로는 그 위액이 역류하면서 헬리코박터균이 구강 안까지 올라와 남아있다가 여럿이서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같이 떠먹는다든지 네. 술잔을 돌린다든지 하는 행동을 통해 전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리기 문화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더욱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높은 젊은 층에서도 이런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잘 일어나나 보죠? 헬리코박터는 대개 비교적 나이가 어렸을 때 감염돼서 중장년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예. 따라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주위에 보면 이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이상 소견이 없다 하면은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헬리코박터균도 내시경 검사로 뭐 판단이 되는 건가요? 안심해도 될까요? 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없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네.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는 내시경 검사만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시경 검사에서 소화성 궤양이나 저등급 말트 림프종이 진단됐거나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 등 헬리코박터 감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헬리코박터 검사를 시행합니다. 예. 이 외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헬리코박터를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몸속에 있는 균을 없애는 치료를 제균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요, 무조건 제균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소화성 궤양, 저등급 말트 림프종,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받은 조기 위암 환자에서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균 치료를 시행할 경우 위암의 발병 위험을 약 38%가량 낮출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올해부터는 그냥 해당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헬리코박터를 제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군요.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위선종 환자,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이 진단된 사람,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역시 제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데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균하고 상관없이 뭐 다른 암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연령별로 발생하는 위암의 종류가 다릅니다. 위암을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인 로렌 분류법에서는 위암을 장형, 미만형, 혼합형으로 나누는데요. 네. 우선 장형 위암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암일 텐데요. 암이 주로 덩어리를 만들고 몰려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주로 고령층에서 발견되며 내시경으로 진단하기 쉬워 조기에만 발견하면 치료 성적도 좋습니다. 반면 미만형 위암은 암이 위 점막 아래로 퍼져나가듯이 진행하기 때문에
위 점막을 관찰하는 내시경 검사로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예. 진단이 되었을 때 이미 3기나 4기까지 진행된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이고. 네. 네. 장형이 주로 고령층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젊은 층에서는 어떤 유형의 위암이 잘 나타나나요? 전체적으로는 장형 위암이 약 50%, 미만형 위암이 약 40% 정도로 장형 위암이 약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장형 위암이 10% 미만이고 미만형 위암이 80%에 달할 정도로 미만형 위암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흡연, 식이 등 환경적 요인은 미만형 위암보다는 장형 위암과 더욱 연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젊은 연령층의 미만형 위암 환자 역시 검사를 해보면 헬리코박터 감염의 유병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미만형 위암이라고 해서 헬리코박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런 영향들 때문에 네. 헬리코박터의 재균 치료가 좀 확대된 모양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장형, 미만형. 그러니까 미만이라는 게 보니까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미만, 미세하게 넓게 퍼져 있다 이런 의미라고 예,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네. 혹시 남녀 간에 이런 그 장형과 미만형의 암 비율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장형과 미만형 위암이 비슷하게 분포하는 60대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3배 이상 발생률이 높은 데 비해 예. 미만형 위암이 대부분인 30대에서는 여자에서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네. 30대의 위암 사망률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 갈수록 여성 미만형 위암 환자가 더 많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연령별로 다 특징이 다른데 그러면 위암에 따라서도 예방법도 좀 달라지나요? 아직까지 미만형 위암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예방법도 따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재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가족 중에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있다면 자신이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예. 또 짠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 또는 가공육 등은 자제를 해야 되고요. 흔히 지중해 식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풍부한 올리브유가 함유되어 있거나 콩, 생선, 과일, 채소 위주로 구성된 그런 식사를 하면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지금은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형과 미만형의 치료 방법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형하고 미만형의 어떤 치료 과정이나 기간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생기는 원인이나 모양 같은 건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치료 방법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조기에만 발견하면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진행된 상태라면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같은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헬리코박터균과 위험 간의 연관성이 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왜 재균 치료를 좀 제한을 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 감염자의 유병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천만 명 이상 되는 환자들을 다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고요.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병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다 재균 치료를 하면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보다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 치료 허가가 확대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듭니다. 이 위암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기내과 박찬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